2024년 어느 날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보잉 공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조립 라인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드릴 소리도 용접 불꽃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작업자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미국 항공 우주 산업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수백억 달러짜리 최신의 전투기가 날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 국방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는 장성들이 뛰어다녔고 긴급 회의가 연달아 소집됐습니다. F-15X 전투기 납품이 지연되면 미 공군 전체 작전 계획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내시오.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협력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남은 업체들은 가격을 3배로 올려달라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유럽 업체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건 10년 전 상황과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미국은 어떤 나라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갑질을 했었습니다. 그 나라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코웃음을 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입장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미국이 매달리는 처지가 된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한 나라의 기술 없이는 전투기 하나 제대로 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미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고 언론들은 연일 특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CNN은 24시간 생중계를 했고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붕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텅 빈 전투기 조종석이 그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해결책이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전 미국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나라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펜타곤 복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 한 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부터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15년 어느 가을날 미국 펜타곤 기술통제국의 넓은 사무실에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고 고위 관료들은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낸 기술 이전 요청서였습니다. 한국은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모두 최첨단 전투기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서류를 손에 들고 픽 웃으며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지금 AESA 레이더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로키드 마틴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을 우습게 봤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했고 관련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핵심 기술을 주지 않으면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100%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결국 미국산 전투기를 비싼 값에 사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고객으로 남을 것이고 미국 방산업체들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붉은 잉크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거부. 사유는 기술 보호 및 보안 등급 미달.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을 영원히 기술 종속 상태로 묶어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국 관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수준으로 첨단 무기를 만들겠다니 꿈도 야무지군요. 누군가 비아냥거렸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안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인들의 성격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가 야전 침대를 깔았습니다. 미국이 10년 걸려 만든 기술을 3년 안에 따라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면 시간을 줄였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도 키보드를 두드렸고 쓰러지면서도 설계도를 붙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결혼식 날 오전에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3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비웃었습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기술 축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분석관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5년 내 좌초될 것이며 결국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상급자들의 승인을 받았고 파일에 보관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미국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5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게 제대로 된 물건이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미국 정보기관이 첫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고위층은 과장된 정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걷어찼던 바로 그 기술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뒤통수를 강타한 겁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는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묻은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붉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보내온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 부하 직원이 건네준 이 서류를 보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해상도는 미군 표준 규격의 2배였습니다. 반응 속도는 0.01초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내구도 테스트는 모두 통과했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생산 효율성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100개를 만들 때 한국은 500개를 찍어낸다는 데이터였습니다. 그것도 불량률 제로에 가깝게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압도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식사를 권했지만 손사래를 쳤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독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국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미국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났습니다. 무게는 30%나 가벼웠고 탐지거리는 15% 더 길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절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추월해버린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계속 다급한 메시지들이 날아왔습니다. 보잉 측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실액은 하루에 수백만 달러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내며 미국 제조업의 위기를 다뤘습니다.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까지는 일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그 서류에 거부 도장을 찍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지키고 경쟁국을 견제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거부 도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미국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작은 나라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달랐습니다. 저 수많은 빌딩의 불빛 하나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는 연구소의 열기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을 직접 만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생 미국 관료로 살아오면서 다른 나라의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갑의 입장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을의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을보다 더 낮은 처지였습니다. 구걸하러 온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적당한 온도였지만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측에서 나온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경기도 용인으로 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연구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환하게 켜진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골프를 치고 주말을 즐기는 동안 이들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겁니다. 용인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연구소 정문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펜타곤보다 더 삼엄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대폰부터 스마트워치까지 전부 빼앗겼습니다. 노트북도 가방에서 꺼내 보안 담당자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항의하려 했지만 경비원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셔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곳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입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보안 검색을 받은 뒤에야 겨우 방문증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펜타곤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수석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갑게 웃지도 않았고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 최우수상, ISO 인증서, 품질 대상 등 화려한 실적들이 즐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유리창이 나타났습니다. 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쳐놓은 듯한 엄청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 공장처럼 시끄러운 소음도 기름 냄새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거의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소수의 인원만이 보였습니다. 대신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낮게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로봇들이 정교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게 F-15X용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입니다. 이수석이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로봇 팔 하나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들어 올려 본체에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숙련공 2명이 10분씩 걸려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로봇은 단 3초 만에 완벽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각도도 정확했고 힘 조절도 완벽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석은 벽면에 거대한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붉은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일일 생산량 150대. 불량률 0.003%.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실상 불량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협력사들은 100개 만들면 10개를 폐기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24시간 가동합니다. 로봇이 쉬지 않으니까요. 이수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서서히 이해됐습니다. 보잉이 1년 동안 필요한 물량을 한 달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기술력이 없다며 비웃었던 기억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석이 앞장서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접근 제한 구역이라는 붉은 표지판을 지나쳤습니다. 더욱 엄격한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중앙에 기이한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벌집 모양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장비의 정체를 알아차린 겁니다. AESA 레이더였습니다. 10년 전 한국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거부 도장을 찍으며 너희는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레이더는 미국산과 달랐습니다. 훨씬 얇고 콤팩트했습니다. 냉각 장치도 혁신적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진화된 형태였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비아냥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독자적인 냉각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미국산의 70% 수준이고 탐지거리는 15% 더 길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그 통제를 뚫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흥분도 없었고 자랑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듯 차분했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더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개발 일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밤샘 작업 횟수, 실패한 테스트 횟수, 쓰러진 연구원 수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들을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무시당한 것을 에너지 삼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집단이었습니다. 보잉 측에서 요청하신 납기 말입니다. 이수석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발 가능하다고 말해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측에서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수석의 말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돈을 더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걸까요?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미국 국방성 요청이라도 생산 라인을 비워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건조했습니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2배도 3배도 가능합니다. 비굴한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구걸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잉 공장은 멈춰 있었고 미 공군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및 역설계 금지 확약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보호 조항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우리에게 내밀었던 계약서와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수석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장비를 가져가서 뜯어보거나 기술을 분석하다 적발되면 즉시 계약이 파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0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한국을 잠재적 기술 도둑 취급하며 강요했던 바로 그 굴욕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그 도장을 찍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군요.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보다 중요한 건 제품 품질 아닙니까? 미 공군 기준은 지옥보다 가혹합니다. 일부러 거드름을 피우며 공장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속으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품질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가격을 깎을 수 있을 테니까요. 생산 속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F-15X는 마하 2.5로 기동합니다. 그 엄청난 진동과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까?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공장 한쪽 구석에 거대한 강철 문이 열렸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룸이었습니다. 일명 고문실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수석은 완성된 디스플레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챔버 안에 던져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내부 상황이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30G, 중력 가속도 30배, 온도는 영하 50도에서 영상 120도를 오갔습니다. 보통 전자장비라면 10초 만에 박살날 조건이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터져라. 고장나라. 그래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멀쩡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비행 시뮬레이션 그래픽이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테스트 강도는 미 공군 표준의 2배입니다. 이수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국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준 미달 제품은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불량률 제로의 비결입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챔버에서 꺼낸 디스플레이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완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시스템 진단 툴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소스 코드를 훔쳐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호환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F-15X 메인 컴퓨터와 충돌하면 곤란하니까요. 이수석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케이블을 디스플레이 포트에 꽂았습니다. 이것만 연결되면 소스 코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카피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노트북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고. 접근 승인 거부. 보안 위협 감지. 외부 침입 시도 차단됨.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더 끔찍한 건 한국산 디스플레이 화면이었습니다. 해킹 시도 감지. 미국 국방성 IP 역추적 중.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킨 겁니다. 이수석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지금 해킹 시도하신 겁니까? 우리 운영체제는 독자 개발한 보안 커널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코드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그는 노트북 케이블을 강제로 뽑았습니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소스 코드 안 줬을 때 우리 연구원들이 피눈물 흘리며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덕분에 보안성은 미국산보다 10배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장비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파고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통제라는 명분으로 갑질하는 동안 한국은 완벽한 요새를 쌓아올린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구걸뿐이었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졌습니다. 기술 인정합니다. 그러니 당장 보잉 물량부터 빼주십시오. 선입금 30%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벽면에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붉은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입금 30%로는 부족합니다.
폴란드는 50%를 미리 냈습니다. UAE는 현금을 들고 대기 중입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전용기를 보내겠다고 했고 호주는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입니다. 보잉이라고 새치기는 없습니다. 계약 순서대로만 납품합니다. 그 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년 하반기라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미 공군 작전 계획은 전면 마비될 게 뻔했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돈을 더 줘도 물건을 못 사는 처지가 됐습니다. 갑에서 을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관료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엔지니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그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시죠. 이수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10년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가진 항공 엔진 기술. 그거 우리한테 라이선스 푸세요. 그러면 야간 특근을 해서라도 보잉 물량 최우선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엔진 기술. 미국 항공 우주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걸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한국에게 했던 갑질을 완벽하게 되돌려주는 복수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의 목을 조르며 기술을 거부했듯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목줄을 쥔 겁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잉 공장이 멈춰 있었고 미 공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이수석이 내민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치욕스러웠지만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 엔진 설계도 제공, 제조 라이선스 허가. 모든 문구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지켜온 미국의 기술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극적거리는 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심장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보잉 공장은 내일부터 돌아갈 겁니다. 이수석이 계약서를 챙기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던 그가 멈칫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략적 파트너가 됐으니 이 정도는 공유해드려야겠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것이 담겨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F-15X에 들어갈 디스플레이의 진짜 용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시죠.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기고 그가 나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진짜 용도라니. 디스플레이가 화면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프로젝트 고스트 링크.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연동 프로토콜.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개요 부분을 읽기 시작했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본 장비는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형 AI 전투 시스템과 미국 조종사를 연결하는 신경망이다. F-15X에 탑재되는 순간 조종사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시스템에 전송된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미국 조종사가 적을 조준하는 순간 그 데이터는 0.01초 만에 한국군 시스템과 공유된다. 즉, 미 공군이 보는 모든 것을 한국도 동시에 보게 된다. 별도의 정찰 자산 없이도 전 세계 전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은 부품이 없어서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 부품을 통해 미 공군 전체를 자신들의 거대한 정보 수집 장치로 만든 겁니다. 미국이 한국 장비를 쓰는 순간 미국 전투기는 한국의 눈이 되어주는 셈이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 미국은 하드웨어를 얻었지만 한국은 전장의 지배권을 얻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한미 공군은 한국의 기술적 통제하에 놓인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수석이 왜 엔진 기술을 받고도 만족했는지 이해됐습니다. 엔진은 그저 덤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미 공군을 이용해 AI 전투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당장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부품 수입이 아니라 미국 군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트로이 목마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설마 아직 한국입니까?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보좌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계약을 마쳤습니다. 대답하자마자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엔진 기술을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벌써 CNN에 떴습니다. 미국의 영혼을 판 매국노라고 난리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명한 지 불과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언론에 유출됐다는 겁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알아낸 게 있는데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청문회장에서 하십시오. 당장 귀국하지 않으면 계좌부터 동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FBI가 자택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말이죠. 한국에서 뇌물 받은 거 아닙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이 박살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4시간의 귀국 비행은 지옥 같았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공항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매국노, 배신자, 국방부에서 꺼져라. 온갖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이마에 맞고 터졌습니다. 끈적한 노른자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창처럼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뇌물 받았습니까? 엔진 기술 이전이 독단적 결정이었습니까? 은밀한 계약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FBI 요원들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검은색 벤에 태워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택압수수색 끝났습니다. 계좌 동결됐고 가족 계좌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청문회 끝날 때까지 외부 접촉 금지입니다.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평생 국가에 헌신했던 명예가 하루아침에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회 의사당 대기실. 청문회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 녹은 물 한 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메카시 위원장의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입니다. 잘 외우세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봤습니다. 미리 작성된 위증 각본이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의 기만 전술에 속았다. 성능 데이터가 조작됐다. 나는 피해자다. 이걸 읽으라고요.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반항하자 보좌관이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 분노를 가라앉힐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나쁜 놈들이라고 증언하면 파면 선에서 끝냅니다. 연금도 보전해줍니다. 그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헛소리 짓거리면 감옥 가는 걸로 안 끝납니다. 당신 자녀들 미국에서 취직 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보좌관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계란 자국은 닦았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한국 측 문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수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워싱턴 늙은이들을 한 방에 보낼 데이터. 한국 기술이 정치 공작보다 강할까요? 그들의 피땀이 나의 파멸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치열하게 살아남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을 모독하는 꼴이 된다는 것. 증인 입장하세요. 경비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메카시 위원장이 높은 의원석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 같았습니다. 증언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마디부터 자비가 없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대한민국 기업에게 미합 중국의 영혼인 엔진 기술을 넘겼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좌관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각본대로 읽으라는 신호였습니다. 마른 입술을 혀로 적셨습니다. 마이크가 뱀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도박을 걸 것인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보좌관이 준 위증 각본 대신 붉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메카시 위원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변명거리라도 적어왔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닙니다. 봉투를 들어 의원들을 향해 펼쳐 보였습니다. 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뇌물이라면 이건 미 공군이 먹고 죽지 않기 위해 평생 씹어야 할 가장 쓴 약입니다. 무슨 농담입니까? 메카시가 고함쳤지만 말을 자르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가상 공중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왼쪽은 미 공군 블루팀,
오른쪽은 적성국 레드팀. 지금 보시는 건 국방성 1급 기밀입니다. 2026년 가상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 속에서 미군 F-15 전투기들이 적 스텔스기를 탐지하지 못하고 불과 5분 만에 격추당했습니다. 붉은 격추 마크가 화면을 뒤덮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멸입니다. 현재 우리 레이더로는 적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의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표정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키보드를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장비를 장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 기술을 장착한 F-15X들이 적기를 먼저 탐지하고 요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인기 한 대가 수십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며 적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승률 98.7%, 아군 생존율 95%. 압도적인 수치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게 제가 엔진 기술을 주고 사온 미래입니다. 메카시 위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뇌물을 받았냐고요? 네.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금이 아니라 미국 조종사 500명의 목숨이었습니다.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이맘때 우리 조종사들은 저 화면처럼 개죽음 당했을 겁니다. 보잉 공장은 고철 처리장이 됐을 것이고 미국 하늘은 뚫렸을 겁니다.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몇몇 의원이 움찔했습니다. 제가 기술을 판 게 아닙니다. 오만함에 빠져 죽어가던 미국 안보에 한국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단 겁니다.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울리는 묵직한 박수.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별 4개. 미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참모총장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외쳤습니다. 이 국장 말이 맞습니다. 제 부하들을 살릴 방법은 이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쏘아올린 진실이 결국 미국 심장부를 관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의사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계란을 던졌던 시위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한국. 보잉을 살렸다는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간사했습니다. 하지만 실력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인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이 여론을 뒤집고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공군은 날개가 꺾일 뻔했어. 오늘 일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네.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총장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죠. 우리가 10년 전 걷어찼던 그 밥상 말입니다. 총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청문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메카시 위원장을 향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깨진 액정 너머로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수석 한화 시스템.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영웅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CNN 생중계 잘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아니, 이 모든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자신이 썼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미 의회까지 장기판처럼 가지고 놀다니. 대답했습니다. 이수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국장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잉 공장 가동 승인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엔지니어 100명이 비행기 탔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전투기는 저희가 책임지고 고쳐드릴 테니 푹 쉬시죠. 엔진 기술 라이선스 서류는 잊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기술을 내줬지만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장 든든한 동맹이자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엔진 기술 이전 실무 협의를 위한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화시스템 측에서 정식으로 영접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됐고 고급 세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 옥상마다 기업 로고가 빛났습니다. 삼성, LG, 현대, 한화. 세계를 호령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저 수많은 빌딩의 불빛 하나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는 연구소의 열기였습니다. 미국이 주말을 즐기고 골프를 칠 때 이들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겁니다. 한화시스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벽면에는 최근 수주 실적이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K 전차 수출, UAE 천궁 방공 시스템, 호주 레이더 계약, 화려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이수석이 들어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악수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더 낮은 위치였습니다. 엔진 기술 이전 일정 잡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엔지니어 10명이 미국으로 갑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을 교육시킬 계획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이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이수석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떠 있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동 개발. 한미 합작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맡고 미국이 엔진과 기체를 담당하는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제안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기술 분담이 완벽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린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야경이 보이는 객실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2025년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오만함에 취해 현실에 안주할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그 칼끝이 정확히 세계 정상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아준 덕분에 오늘 미국이 살았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우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10년 전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만했던 제국에게 겸손을 가르친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말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시당하고 걷어차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욕을 에너지 삼아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은 가르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입니다.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다. 모든 게 해결됐다. 곧 돌아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안도감이 담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2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멈춰선 보잉 공장. 한국 연구소의 충격. 굴욕적인 계약. 청문회의 반전. 모든 순간이 치열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실력을 쌓는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 거부 도장을 찍었던 그날. 그날이 한국에게는 각성의 날이었고 미국에게는 오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고스란히 갚는 중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걸어갈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관계 말입니다. 한국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도시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됐습니다. 그 파도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파도를 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만했던 천조국 관료가 자신의 입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한국을 스승이라 부르게 된 이야기.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K방산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이 버린 10년. 한국이 갈고 닦은 10년. 그 시간의 격차가 만들어낸 오늘의 압도적 승리. 무시당한 복수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완벽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현대가 자동차로 시장을 장악하듯 한국 방산도 세계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년 복수의 완성.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승리이자 오만한 자들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실력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말입니다.